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뒤로 강사님 분이 아직 3분 남아 계시고 또 팀장님이 계시는데 시간을 우리가 보통 설명하시면 보통 한 2시간이 보통 넘더라고요. 저도 준비한 시간이 한 20여 분은 좋게 되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랑 여러분들이 좀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 저 때는 설명회를 간다 하는 건요. 일단 시험을 본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느 학원을 갈 것인가 이렇게 설명회를 가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이제 확신도 없이 그냥 설명회를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노무사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으신 분들 손 한번만 들어주실래요? 손 한번. 예. 이제 다는 안 드시고 이제 한두 분 정도 이제 빠지신 것 같은데 일단 설명회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그 수험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 졸업했고요. 일단 강의는 만 8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은 이제 2차 교재 그리고 1차 교재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니까 바로 통과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요. 전반적인 시험 기준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거 글씨가 써지나요?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알고 계시지만 1차 같은 경우에 5과목으로 나눠지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동법이 1, 2로 나눠진다는 것. 그리고 2차에서는 노동법이 합쳐진다는 것. 이걸 알고 계실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오셨을 거예요. 왜? 노무사 시험 보실 거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1차 같은 경우에 이게 25문제였습니다. 25문제인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40문제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박원철 노무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2차랑 겹치기 때문에 노동법 같은 경우에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 좀 열심히 하신다 하시면 80점은 나와요. 그리고 공부를 좀 소홀히 하셨다. 부속법령에서 여러분이 좀 떨어진다. 한 70점대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과목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 1차는 충분히 넘는데 이제 문제는 40문제라는 거죠. 그럼 꽈락 점수가 몇 개다? 16개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평균 24개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4문제를 맞는다. 공부 안 하시면요. 붙을 수가 없어요. 공부 안 하시면. 명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꽈락 점수가 16개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진짜 막말로 어려운 과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25개에서 10문제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 한 7문제만 맞추고요. 한 줄 다 세우면은 어지간하면 10문제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지금은 전과목 1차를 다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2차에서 노동법이 어느 정도 케어가 돼서 노동법이 이게 빠지고 나머지로 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1차에서도 노동법 80이 이제 안 나와요. 잘 나와 한 70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합격률을 보시면은 뭐 이게 이쪽 이렇게 쭉 보시는데 이 합격률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2차 시험 합격생이 몇 명이냐 우리가 원래는 이게 300명이거든요. 근데 2차에서는 표준 점수라는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걸 300으로 못 맞춥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작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숫자가 거의 2배수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차에서 동결을 시켜야 돼요. 출원인은 지금 더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2차 합격생을 동결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합격률이 쭉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2차 시험도 이제 우리가 표준 점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상대평 선택 과목만 표준 점수였다가 그게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전과목 표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2차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게 원래대로 다시 선택 과목 표준 점수로 도입될 그 가능성이 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동법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노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근로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입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적인 것들. 그리고 노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노동상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전반적인 내용들이 골고루 다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공부하고 이쪽은 날린다. 이게 아니라 전체 범위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부속법령인데 과거에는 이제 부속법령이 노원 같은 경우에 10문제거든요. 10개 영역. 그래서 여기에서 10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거 보면 내년도 이게 40문제가 늘다 보니까 부속법령 숫자가 깨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2문제가 나온 거죠. 여기서.
기간제법 2개, 남녀공법 2개. 그래서 노원에서 포인트는 이제 기타 법령, 부속 법령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공부를 하느냐. 이걸 만일에 버리고 그냥 우리가 2차의 커리어에 관련된 근로기준법만 본다. 그러면 필패죠. 필패. 그리고 이제 노2 같은 경우에도 부속 법령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 문제씩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노동법 1, 2 이게 쉬운 과목이 아니게 된 거죠. 부속 법령 자체가 너무 좀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그 영역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성을 보시면은 일반 연역적인 이론 이게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요. 자, 법령 그리고 법령에 보시면은 우리가 25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19개에서 20개 정도가 나오고요. 순수 판례가 한두 문제 그리고 법령과 판례를 조합한 문제가 한 30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은 쉽게 안 바뀌겠죠. 근데 지금 32회 내년에 33회입니다. 그럼 포인트가 뭐죠? 법은 쉽게 안 바뀌는데 이미 나올 거 다 나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일단 법령과 그리고 판례를 보시는데 법령 위주로 가시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돌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면은 문제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문 오지선다인데 여러분들 출제자예요. 이거를 오답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만든 지문 그냥 예시로 깔아주는 게 좋을까요? 깔아주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오답형 문제 찾는 게 25개에서 20개 내외입니다. 왜? 출제자들도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답형 문제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출제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는 이제 박스 처리되는 거, 다음 주 맞는 것끼리 묶인 것 이런 거고요. 사고형 문제는 단순하게 지문은 OX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사고해서 이제 정답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답형 문제가 이만큼 많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출제 지문을 단권화시켜야 됩니다. 출제 지문을 1차 책 가지고 이거를 뭐 개요 잡고 이렇게 책에 잡고 할 필요는 없고요. 1차 지문 자체에서 기출되는 거 빨리빨리 형광펜 칠하고 그리고 아까 박원철 노무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출 지문 중에서 오답 변형되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지문 안에 첨어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단권화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난이도를 보시면요. 아까 그 합격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회보험법이나 민법이 좀 어려워진 경향이 있는데 노동법도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일 쉬운 거 그리고 중간 그리고 A가 이제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미기출 지문들이 보통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그 원 같은 경우에 이제 미기출로만 구성된 게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이게 40문제가 되면은 그 부속법령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미기출 법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하시다가 1차 간단하게 넘어와서 소위 물타기 해가지고 넘어가는 전략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프레임이 많아가지고 좀 말 속도가 좀 빠른데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부속법령이 이제 한 문제당 한 개당 한 문제가 출제된 게 바뀌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노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속법령이 16개에서 많게는 19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노2 같은 경우도 보통 7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역적인 틀이라고 내는 문제들 있죠. 그런 지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법 체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시행령이 있잖아요. 근데 시험 난이도가 쉬울 때는 법률 규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난이도 조절하면은 그 시행령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기출 가능성이 좀 많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한 법조문뿐만 아니라 판례랑 모듈형 문제를 이제 묶은 그런 문제 유형들의 비중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으로 가시면요. 일단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법을 보시면은 일단 법률 규정과 판례인데 1차와 2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원철 노무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법전이 지급되니까 법률 규정은 당연히 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판례 결론을 쓰는데 이 판례 결론 외에 이 판례가 나오게 되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다 설득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분과 이쪽 분이 다퉈요. 근데 제가 이쪽 분이 맞아요 이럽니다. 그럼 이쪽 분은 뭐라고 하죠? 왜요 그러죠.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 설득하는 문장력이 2차 공부법이고요. 1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OX 지문만 찾는 거죠.
그래서 1차 공부와 2차 공부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이 연간 학습 계획은 여러분들 아까 박원철 노무사님 해서 알겠지만 일단 2차 커리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요쯤에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가 좀 되신 분들,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뭐 한 2주 정도, 그리고 처음 하신 분들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하시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7, 8월에 항상 그렇습니다. 수험가 보시면은 7, 8월에 1차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2차 공부 선행해야 되나요? 합니다. 과거에는 2차 공부 선행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는 2차 공부를 선행하면요. 1차를 못 따라가요. 100% 떨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수험 시작이 9월이 아니라요. 지금은 7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1차를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2차 커리로 쭉 가시면서 이때 그냥 못 갑니다. 왜? 난이도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1차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짬짬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때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 시키려면은 7, 8월에 기본적으로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까지 감안해서 단관을 최대한 시켜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생도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학습 전략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직장인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연관성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도 두뇌잖아요. 근육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운동 안 하다 갑자기 운동하기 힘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우리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말랑방해를 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만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본인 상황에 맞게 차별화된 공부 전략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뭐 길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공부와 관련된 거 말고요.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루 전에 일과를 어떻게 했는지, 일주일 전에 어떻게 했는지, 또는 영화 한 편 보거나 만화책 한 편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책 덮고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장면들을 복기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머리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공부는 항상 2차와 연계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1차 관련돼서는 출제 지문을 이제 단관화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2차 교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있고요. 판례집 있고, 이제 사례집 이렇게 3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1차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2차 기본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법령 규정, 그리고 판례로만 되어 있고, 모든 그 국가 시험 1차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제 책만, 제가 이거 진짜 특허거든요, 특허. 그래서 뭐냐 하면은 모든 지문에요, 기출 지문에 다 형광펜 칠해놨습니다. 오답 기출 지문. 그리고 정답지 기출 지문에 형광펜 칠해놓고 오답 지문은요, 다 제가 위에다가 처음으로 다 바꿔놨어요. 단권화 시켜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책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반드시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시고 한번 보시면요,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은 쭉쭉쭉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문을 다 제가 형광펜 칠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오답 첨어 처리해놨다.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요, 비교되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지문은 이제 가제본책으로 현재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출간될 여지형이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는요, 제가 매 회차별로 10문제로 해가지고 OX 퀴즈 문제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 특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좀 답답합니다. 생긴 게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리 원칙대로 가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노무사 시험도 거의 중고시기 때문에요, 편법으로 못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담을 좀 하시다 보면은 뭐 1점 차로 떨어진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쌓이는 공부를 안 하세요. 쌓이는 공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시험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보고 리셋하고 또 공부하고 리셋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쌓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쌓이는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는 저는 이제 스타일 자체가 좀 몰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스파르타식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문자도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제 강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요 에코 학습법이라 해가지고 두문자 같은 거 제가 먼저 선창하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두세 번 정도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수업 스타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핸드폰 번호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설명에 관련된 내용도 상관없고요.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 생동으로 지금 공부를 하시려고 오신 분들도 덜어 있을 건데요. 필압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